네, 이번 시간에는 AN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좀 그 어드밴스드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그 전체 네트워크가 비선형적인 비선형적인 것들을 핸들하기 위해서 그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심플한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넣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이 제목이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떤 non-linear 한 behavior를 주기 위해서 뭐 가장 했던 것이 시그모이드입니다. 근데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그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의 뉴런 네트워크에서 여러 번 중복되어서 이제 그 레이어를 지나면서 non-linear activation을 많이 지나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레디언트가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제로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학습하기 어렵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게 시그모이드인데 시그모이드가 있다는 것은 시그모이드고 이거의 시그모이드의 미분입니다. 디리버티브가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도 플랫하고 이쪽도 플랫하니까 거의 0이겠죠? 그리고 이 근처에서만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그 값도 미분한 그 값도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레이어를 지나면서 백프로포게이션 한다는 것은 그 미분하는 것의 멀티플리케이션이니까 체인 룰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뭐 이 지금 이 정확한 이 숫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체인 룰을 표현하기 위한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시그모이드라는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곱하는데 각각이 다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값은 결국은 거의 0으로 갈 겁니다. 거의 0으로. 그 이야기는 그 저희가 이 그레디언트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쓸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로스 펑션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레이어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에서는 뭐 시그모이드 펑션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레이어가 깊어지는 딥한 레이어가 되면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많이 가지게 되면 시그모이드를 해서 곱하기를 계속 체인룰에서 곱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각각의 미분값들 또는 그레디언트들이 1보다 아주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레디언트 값이 결국은 제로가 돼서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 생기고 결국은 오메가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라는 non-linear activation 펑션으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모티베이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rectifier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rectify 해서 렐루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 하면 검은색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0, 양수일 때는 지금 이게 이쪽이 달라서 그런데 그냥 y는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x입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는 그 값을 그대로 전달하고 음수일 때는 0으로 선을 끊어버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모이드와 또 좀 다르게 탄젠트 하이퍼볼릭도 있는데 그거는 보시면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이거는 값이 0에서 1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렐루라는 것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에 고안이 되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미분값이 중요한데 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렐루의 미분값,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미분값을 보면 일단 빨간색의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보면 이쪽에서 0, 이쪽에서 0이라는 이쪽 부분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그리고 이 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그 체인 룰에 의해서 곱하게 되면 역시나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렐루라는 것은 양수일 때는 y는 x니까 기울기가 1이고 음수일 때는 y는 0이니까 기울기가 0이겠죠. 예. 그래서 그 계속 1을 곱하고 또 하나라도 음수가 있으면 0을 곱해지니까 여기서는 양수일 경우에는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이 좀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저희가 그 미분을 하기 때문에 그 지금 렐루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연속적이긴 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불연속적인 값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x 값이 정확하게 0일 때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데, 프랙티컬한 의미에서 보면 그 여기 x 값이 정확하게 0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왜냐면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니까 그 값이 정말 우연히도 정말 어떤 재수가 없는 거겠죠. 0이 되면 그 값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를 해서 뭐 이쪽이 와도 되고 이쪽이 와도 그 계산을 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그 정확하게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을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여러 번의 연산을 많은 배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두 번, 그 중에 한두 번 있다고 해도 크게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렐루라는 그것을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그 학습에서 오메가가 업데이트 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은 데이터에서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데이터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좀그 계산을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렐루라는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이 고안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개선이 되었다 정도로, 뭐 해결이 되었다기보다 개선이 되었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제가 논의를 드렸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규화를 한다 또는 뭐 유닛화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미니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배치 이제 제가 이제 주로 50개를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 50개를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치 와이즈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아이디어는 역시나 그 ANN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퍼포먼스 스테빌리티라는 것을 향상하기 위해 나온 테크닉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뉴런에서 이러한 값들이 이제 나올 텐데, 이러한 값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그대로 전달이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은 기울기가 이제 시그모이드를 지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는 값들은 그대로 전달이 되면 뭐 1보다 작긴 하지만 0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는 값들은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배치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시그모이드에서 이 정도로 값을 집중을 시키면 그나마 그 이야기는 배치해서 데이터 포인터 예를 들어 50개 중에 뭐 이 근처에 있는 값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각 레이어마다 배치해서 그것을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시켜서 시그모이드 펑션이든 뭐 또 다른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든 베니싱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값이 작아지지 않는 중간 쪽으로 원점 근처로 값을 모으는 것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겠죠.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모티베이션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오메가들이 그건 상관이 없는 게 오메가가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이 돼서 이 값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되면 학습을 할 때 원래가 오메가였다면 오메가 프라임은 뭐 좀 값들이 뭐 그것이 어저스트해서 큰 값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컴펜세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치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장점은 여기로 모이게 된다는 거. 예.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그림에서 이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각각 레이어에서 레이어마다 한다고 했을 때 배치별로 뭐냐면 12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노멀라이징을 하는 것이니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니까 우리 어떤 의미로 보면 저희가 그 러닝 레이트 알파에서 각각의 엑시스가 당연히 그 뭐 스케일이 다를 수 있고 유닛이 다르니까 뭐 이렇게 치면 이 길이로 치면은 장축과 단축의 레이쇼가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알파 러닝 레이스를 이야기할 때 공간상에서 그 균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각 축마다 알파의 러닝 레이시 다르게 작동을 하죠. 어느 쪽은 많이 이쪽은 가파르니까 많이 작동을 하는 거, 이 방향은 기울기가 그레디언트가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배치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타원이 아닌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원에 가깝게 만들어 준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노멀라이징 그 러닝 레이스의 그 이펙트를 각 축마다 각 오메가마다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하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피처 또는 뭐 다른 오메가 또는 다른 디멘전에서의 어떤 그 스케일링을 통해서 비슷한 스케일링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은 러닝 레이트 알파라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할 수 있죠. 각각 그 레이어마다 배치에서 계산된 값들을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함으로써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와 이런 그 알파에 대한 학습의 장점이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알고리즘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미니 배치가 저희 m개의 배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값에서 뭐 또 여기에다가 감마와 베타로 요거는 또 저희가 어떤 그 파라미터를 추가함으로써 요 알파와 베타는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가 되었죠. 알파와 베타를 학습을 하고 그 노멀라이징은 그 배치마다의 값으로 저희가 강제로 스케일링을 해서 노멀라이징을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학습을 할 때와 테스팅을 할 때가 있는데, 학습을 할 때는 배치 노멀라이징을 해서 시프트하고 리스케일링을 합니다. 평균과 베리언스를 통해서. 그리고 테스팅을 할 때는 이제는 그 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샘플이 하나만 들어올 거니까 거기서 그 학습된 베타와 시그마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쭉 그 학습을 하면서 나왔던 값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의 그 뭐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값들을 가지고 강제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거죠. 예. 강제로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어떤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저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엄밀하게 동작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텐서플로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느냐라고 한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자주 봤던 이 문제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뭐 예를 들어 지금 리그레션 문제니까 한 개가 있고 한 개가 있는데 뭐 30개, 100개, 100개, 30개, 100개, 100개, 30개. 당연히 엄청나게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버피팅 문제를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예제를 가지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한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없는 경우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는 경우를 보시면, 자, 일단은 이것은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예제라서 그냥 x와 y 플레이스 홀더가 있고, 보시면 히든 1, 히든 2 시그모이드를 썼고 히든 3, 히든 4 아웃풋해서 그냥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을 보면 달라진 점이 뭐냐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들, 요 라인들, 요 라인들. 그래서 히든 1에 나오고 시그모이드로 들어가기 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히든 1, 히든 1, 히든 1이 나오고 걔가 시그모이드에 들어가서 히든 1이 나오는, 요렇게만 삽입을 해주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임플리멘테이션이 된 겁니다. 일단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tf.layers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트레이닝을 할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테스팅을 할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걸 다 배치마다 다 그 평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업데이트 해야 되고,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사용된 그걸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스위칭하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에서 여기에다가 is training을 하고 있으면 얘가 이것이 만약에 true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테스팅을 할 때는 얘가 false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다르게 동작을 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홀더에다가 is training이라는 거 하시고, 얘는 tf 다 불리언이겠죠. 왜냐하면 true and false 또는 0, 1로 바이너리하게 동작을 하는 스위칭이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작을 하는지를 보여드렸고, 좀 트레이닝과 테스팅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아야 되고, 트레이닝을 할 때는 시프트와 스케일링을 하죠. 민과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서. 자, 그래서 다시 이 전체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를 보면 true가 있죠. 그리고 테스팅을 할 때는 false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저희가 기존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디파인을 할 때 뭐 애덤 옵티마이저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른 점이 뭐냐, 저희가 알고 있는 뮤와 시그마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시프팅하고 스케일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려면 그 배치에서의 가지고 와야 되고, 하는 것이 여기하면 tf.graphkeys의 updates operation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얘를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온다는 거죠. 배치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노멀라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이 부분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드리면 요런 스위칭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저희가 플레이스 홀더에서 tf다 불리언으로 활용을 해서 스위칭을 할 수 있다. 근데 요것들을 매 이터레이션마다 학습을 할 때 배치해서 가지고 와서 걔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치마다 이 값들은 다르겠죠. 예, 배치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리그레션 문제를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제가 제대로 잘 동작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좀 이 예제를 의도적으로 가지고 온 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보면 여기서 보시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앙상블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배치마다 가지고 와서 그 배치를 이렇게 스케일링하고 시프팅하고 스케일링하는 노멀라이제이션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쓰면 어느 정도는 이런 효과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하신 거, 여러분들 더 좀 심화된 그래서 보시고 싶으신 이 논문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건 옵셔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은 이해를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